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새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종이 울리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천회장은 항상 늘 즐겁습니다. 늘 즐거워요. 아침만 되면은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든 것은 뭐 사실이죠. 매일 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정신으로서 힘들어요. 어디 뭐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드네 보니까. 응? 예전에 군 생활 36개월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래도 여러분과의 약속이고 또 저와의 약속 한번 지켜보려고 저렇게 저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천혜정보다 더 독한 사람들은 여러분인 것 같아. 이 새벽에 항상 출석해가지고 댓글 달고 출석 인증하시는 분이 더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천회장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멘탈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멘탈이 센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멘탈이 좀 강해야 된다, 세야 한다. 심리학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멘탈이 센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부러워하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를 않는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 평가 따위 필요 없어. 신경 쓰지 않아. 엄청난 멘탈입니다, 이거 진짜.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즐거워야 돼.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과 고독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멘탈 강하지. 그거 못 버티면 힘들어요.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은 가볍게 무시하십시오. 무시하는 거다. 무시하자. 일단은 멘탈이 센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노력하진 않는다. 다른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에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돼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삶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자. 알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심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멘탈이 센 사람이 가진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셔야 돼. 항상. 여러분 또한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을 힘겹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인생의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조연에 불과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주연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짜증내게 만든 사람은 조연이 되는 거야. 조연. 여러분들 주인공이 돼야 돼. 천희장도 주인공이 되려고 발악을 하겠습니다. 발악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잘 극복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이제 우리가 오만전자에서 허덕이던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한 15% 정도 가량 상승을 했는데, 아직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그 상장지수펀드 ETF 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다고 하네요. 지난해 하락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때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ETF는 분산 투자 효과로 이제 수익률 방어에 성공을 했는데, 정작 상승장에는 분산 투자가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는 15% 정도 상승한 반면에 그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 가중 ETF가 있나 봐요. 이거는 2%대 수익이 머무른 거로서 나타났네요. 그리고 타이거의 삼성그룹 펀더멘트라고
그리고 KB스타의 삼성그룹 탑3 채권 혼합 블룸버그도 5%대 수익에 머물렀다. 이 에이스 삼성그룹 섹터 가중하고요, 코덱스 삼성그룹, 그 코덱스 삼성그룹 밸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치면 다 나와. 검색을 해보세요. 에이스 거 있고 이제 코덱스가 있어. 코덱스 이 삼성 걸 것 같아. 삼성자산운용. 하여튼 삼성그룹이 있고 또 삼성그룹 밸류가 있어. 이건 한 8에서 한 9% 정도 수익률을 보였네요. 삼성그룹 ETF이지만 삼성전자의 수익률과는 최대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삼성그룹 ETF 투자 방식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 가중의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의 시총 크기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동일 비중이야. 동일 비중으로 투자한다. 현재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 가중의 그 투자 구성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7.5%, 삼성 SDI 17.12, 삼성전자 7.02, 삼성전기 7%, 호텔신라 6.89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삼성 계열사의 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만큼 삼성전자 한 종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ETF 수익률 자체가 나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5% 올랐지만은 호텔신라랑 삼성전기 등의 그 주가가 그 연초하고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전반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그 에이스죠. 이 에이스 삼성그룹 섹터 가중이나 이 코덱스 삼성그룹 밸류의 경우 삼성 계열사 중에 시가총액이나 가치 등을 반영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ETF는 8에서 한 9%대의 양호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에이스 삼성그룹 섹터 가중의 경우 보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한 26.07% 되는 것 같아. 그 외의 종목은 한 2에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등을 뒀어요.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그룹에 고루 투자하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고 싶을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적절히 따져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자산운용 관계사도 지난해와 같은 글로벌 하락장 속에서 오히려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 가중과 같이 삼성전자 비중이 크지 않는 ETF가 분산 투자 효과를 통해서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은 올해 초와 같은 상승장이 예상되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는 마이너스 29%까지 받았어. 거의 30%까지 나가리 되더라고. 그래서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 가중은 9% 떨어지면서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 덜 떨어졌지만은 또 오르기도 덜 오른다. 뭐 그런 거겠죠. ETF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그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영업기밀이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우리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셈법이 좀 복잡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과 투자 길이 사실상 막히는 데다가 기밀 유출 피해까지 우려되지만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 반도체 산업 영향력이 막대한 미국과의 협력에 차질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기업들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보조금 요건을 최대한 완화한 뒤에 본격적인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관련했기에 따르니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보조금 신청 여부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편입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대중제재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인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해도 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다수의 반도체 그 제조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그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거나 이 계획 중이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극자예산 노광장비 등을 비롯해 가지고 광학과 식각 등 이 반도체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요. 뉴욕과 실리콘밸리 등의 반도체 업체의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 고급 인력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현재 미국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기업 경영 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반론도 팽팽해요. 이 반도체 업계도 미국 정부 기준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경영 기밀 공개로 인한 수주 무산 등 사업 경쟁력 하락 피해가 더 크지 않겠나, 그걸 더 우려하는 거죠. 이 반도체 업계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등 업체, TSMC, 하여튼 TSMC 등 업체 전반의 그런 대응 여부와 오는 26일 날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이제 지켜보고 제출 기한 막판까지 보조금 신청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실적 하락이 가시화된 중국 사업의 그 비중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을 하이닉스의 다롄하고 우시에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롄은 낸드, 우시 쪽에는 D램 공장이겠지.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중국 사업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여야 돼요.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거지. 이 두 기업 모두 오는 10월에 이 종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그 유예 조치를 두고 이제 미국 측에다 인전 재승인을 요청할 계획인데, 이 대중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가 이제 미지수입니다. 야, 참 미국 징하다 징해, 진짜 독하네요, 미국 놈들. 하여튼 국내 기업들은 유예 조치 종료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사업 계획을 거듭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해 10월 유예가 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그 장비의 폭을 더 넓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제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기회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그 대대적인 지원 등이 없고 중국 그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이 한국을 무섭게 축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은 중국과의 그런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징글징글하다. 미국 놈들 진짜 하여튼 돈 벌기 힘들어요.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 돈 벌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적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업체 이 모비라이의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죠. 이 칩을 생산을 합니다. 에이다스 칩을 생산하는데, 이 에이다스 칩은 그 자동차의 그 전방 추돌 그 방지, 그리고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그런 기능들을 이제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그 자동차용 파운드리 그 수주 경험과 기술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 모비라이 주력 반도체인 IQ 제품군의 일부 물량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AYEQ네요. 이 IQ 제품군의 일부 물량을 생산하고 했는데, 이거는 자동차의 통합 칩셋 이 형태로 탑재돼 가지고 ADAS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는 칩입니다. 이 모비라이는 현재 IQ4, 5, 6 이런 시리즈하고 울트라 모델을 판매 중인데, 삼성은 7에서 28나노미터 그 정도 되는 그 공정에서 생산하는 그 5 시리즈 이하 모델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비라이는 카메라 기반의 에이다스 칩 시장에서 약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자율주행 칩 전문 팹립스예요. 팹립스 설계 전문 업체지. 99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설립됐네요. 보니까 2017년 인텔이 153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고 지난해 10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334억 달러네요. 꽤 큽니다. 이 모비라이는 공장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이 팹립스라서 생산은 외부에 맡기고, 지금까지 주로 대만 TSMC가 IQ 시리즈의 생산을 맡았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받자 시장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삼성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자동차용 파운드리 수주는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는 2019년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미국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암바렐라하고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 5나노 공정에 5나노급 공정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 진입장벽은 다른 분야보다 약간 높은데, 이 차로 유지 등을 담당하는 이 반도체가 이 제 기능을 못하면 대형 사고로 가는 거야. 대형 사고.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영하 40도 그리고 영상 100도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기술 검증.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지 국제 인증을 받아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그 자율주행 차용 그 반도체 수주가 결국은 기술력의 쾌거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기술력의 쾌거. 삼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잘해. 내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 모빌아이의 첨단 운전자 그 보조 시스템 칩을 생산하는데, 이 파운드리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칩을 생산하는 사업이에요. 그 삼성은 그 자율주행차의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약간 그 모빌아이의 주력 제품 IQ 모델 중 5 시리즈죠. 이 이하의 그 일부 물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했죠. 야, 참. 하여튼 모빌아이는 그 공장이 없는 그 팹리스라서 칩 생산을 외부에 맡기겠지. 전에 언급했지만 주로 대만의 그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수주를 했는데, 이 TSMC가 생산한 모빌아이 칩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그 차량용 반도체 전문 업체들이 다른 칩과 그 패키징 해가지고 이 보쉬나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완성차 1차 부품사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모빌아이는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게 꾸준하게 실적을 쌓고 있는 삼성전자를 낙점을 한 것 같아요. 또 잘하고 있네, 삼성전자 하면서. 그래, TSMC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제 좀 깔아놓는 것 같아요. 모빌아이 그 모회사죠. 인텔은 차량용 파운드리 실적이 일천해가지고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한 실적을 갖고 있어요.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칩을 이제 생산합니다. 자율주행 칩 FSD. 근데 누가 그때 배터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테슬라를 엄청나게 까던데,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다. 일종의 에이다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 그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좀 약간 거품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팔라로 공정에서 그 4세대 FSD 칩 생산도 맡았는데, 이 테슬라의 차세대 칩 그 수주를 놓고 TSMC하고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난 2월에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암바렐랑 에이다스 칩 CV3AD685를 이제 최첨단인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체결했어요. 이 칩은 보니까 카메라하고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그 입력된 운전 상황을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제어하는 등 그 자율주행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삼성 관계자도 아까 말한 것처럼 CV3AD685의 그 인공지능 그 성능이 20배 이상 향상됐다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파운드리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계속 육성할 계획이다. 육성해야 한다. 일단 그래요.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중 시스템 반도체를 뜻하는 그 로직의 그 직접 회로 시장 규모가 2022년 109억 4,700만 달러에서 28년 260억 8천만 달러로 커질 것 같다. 점점점 커지겠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시대고, 이 전기차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니까. 근데 완벽한 자율주행보다는 어느 정도 보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진짜 자율주행 여러분들 타고 불안에 타겠어. 이게 만약 하나의 오차, 이 오차 하나, 이 버그 하나 생겨버리면은 차는 진짜 말 그대로
엉뚱한 쪽으로 가가지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보조적으로 써야겠죠.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사업부는 5814 이 나노를 이제 5814 나노를 차량용 주력 공정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최첨단 칩 생산을 위해서 4나노 공정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물량은 현재 위축된 파운드리 시장이 살아나는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 삼성은 3월 공개한 사업보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이 제고 더불어 가지고 전장용 반도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파운드리 공정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 분야 신규 고객사를 지속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도 잘하고 있어요. 일단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